꼬이까 꼬이까 꼬이카 I love Quaker. 안녕하세요. MCU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유느님 아닌 고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딜무로드 유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제약국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이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다자조정관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19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즉 ODA 코리아 빌딩 트러스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구상은 크게 인도적 지원, 보건협력, 그리고 경제사회적 영향 대응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적 대응을 모두 포괄하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개발협력 구상이라고 하는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구상을 토대로 고이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BC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요. 김현주 실장님. 안녕하세요. 코이카 기후 감염병 위기 대응실의 김현원 실장입니다.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은 Save Lives, Save Livelihoods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3대 중점 추진 방향인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연대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 Action on Fragility,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은 감염병 대응의 3대 축인 진단, 백신, 치료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진단키트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진단키트를 가지고 개도국에서도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까지 연계하여서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예방, 진단, 신속 대응의 3대 축을 관통하는 여러 활동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코이카는 글로벌 세큐리티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강화 사업들을 다수 추진해 온 바 있었습니다. 가나, 캄보디아 등을 비롯하여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10여 년간에 걸쳐서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었고 2020년 ABC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협력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인 글로벌 연대 강화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그리고 다차원적인 협력과 혁신기술의 적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교육권이랄지 그리고 생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연계된 활동들 그리고 여러 혁신 기술들이 활용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사회하고의 연대에 있어서도 우리 NGO 그리고 현지 NGO가 함께하는 협력 활동들까지 확장하여서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우즈베키스탄 코로나 긴급대응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박혜정 부서장님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박혜정 부서장님. 안녕하세요.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박혜정 부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에서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정부 500만 불 규모의 긴급대응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총 500만 불 규모로 진행된 긴급대응 프로그램은 코로나 긴급대응 및 중장기 신종 감염병 역량 강화, 보건 방역과 사회 경제적 분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긴급대응 프로그램은 크게 첫 번째, 코로나 전담기관 의료기자재 지원, 두 번째, 한국방역보건 전문가 컨설팅 및 감염병 역량 강화, 세 번째, 민간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네 번째,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그럼 이 긴급대응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벡 긴급대응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대응팀 총괄 전문가이신 윤문수 교수님이 의료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코로나19 긴급대응팀 총괄 임무를 수행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 윤문수 연구원입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3월 10일 WHO 팬데믹 발표 이후에 보건부가 가장 시급한 신속 진단검사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국제 원조 및 국제 대응을 위한 총괄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WHO 지역 사무소와 또 UNDP, UNOPS 등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독일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공유 국가들이 활동을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파악한 필수 기자재 수요가 중복되지 않도록 매주 토요일 별도로 보건부를 주축으로 긴급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가급적 해당 기관의 고위급 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해서 국제보건 거버넌스와 K-방역 핵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는 가장 취약한 공항, 또 국경 통로 등의 그 밀집 지역의 온도 측정을 24시간 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 또 유전 휴대형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 그리고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등을 요청해서 반영했습니다. 국립위생역학처는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코로나19 진단 장비 리얼타임 PCR과 기존 수인성 또 식품맥의 감염병 그리고 우즈벡에 창궐하는 기생충 질환도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검사할 수 있도록 2차 전염병 예방 관리 사후 관리 소요로 세균을 동정하는 장비하고 시약을 지원했습니다. K-방역의 요소 중에 국립바이러스병원의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얼타임 PCR, 또 핵산 추출기, 또 혈구 계산기, 생화학 자동 분석기, 그리고 엑스레이 CT 등을 지원하게 되었고, 국립아동병원은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그리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식별 기기화와 소모품을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의료기자재는 수원기관, 보건부를 비롯한 4개 기관의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재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공여기관과 국제기구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자재 활용 기자재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원기관에 전달하고 수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 등 실습 연수까지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 10분, 두 팀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셔서 수원기관과 협의하시고 온라인 연수 그리고 감염병 대응 관련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팀은 긴급대응팀인데요. 윤문수 교수님을 포함한 4분의 전문가들이 기자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연세대 의과대학과 국제 백신 연구소 등 협력하여 총 6차례 코로나 대응 전담기관 관계자 대상 한국 코로나 대응 전략 및 경험 공유를 하여 총 3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핵심 요소 3T, 진단, 추적, 치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진행된 연수였지만 많은 수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네, 두 번째 팀은 국가자문관으로 활동하신 윤승주, 최재욱 교수님을 포함한 6명의 전문가분들께서 작년 10월에 현지에 파견돼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보건부와 함께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주도하신 최재욱 교수님의 인터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최재욱 교수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코비드-19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우즈베키 코비드-19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 소개해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ODA 사업팀입니다. K-방역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인구 대비했을 때 매우 적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나 국민들의 자유라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K-방역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런 영예스러운 훈장을 받아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국가자문관으로 한 달 넘게 그런 좀 특별하게 격리돼서 일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근본적으로는 지난 20년 넘게 코이카 국제협력, 한국국제협력재단 그리고 또 여기 현지에 계신 교민 여러분 또 이러한 국제 협력과 한국과 양국 간 협력에서 지금 대사관에 연결이 됐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난 쌓아온 그러한 협력의 관계에서 바탕에서 제가 이런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당시 초기 단계 바로 어려울 때 많은 나라에서 좀 자문관이라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제일 먼저 오는 게 한국이었고, 이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대응 프로그램 세 번째 컴포넌트, 민간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긴급대응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을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강력한 봉쇄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는 아시는 것처럼 보건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이고, 특히 사회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실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 중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시르다리아 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마할라 가족부와 함께 3개의 마할라 기반의 직업훈련 센터를 열게 되었는데요. 정말 2개월 동안에 센터 3개를 오픈을 했고,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 그리고 실업자들이 IT 교육과 봉제 교육 그리고 제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수혜자들,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 우즈벡의 시민사회 단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 사업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직업훈련원에서 타슈켄트 직업훈련원, 그다음에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우리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코이카가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한 사업은 직접적으로 43,0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걸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응 프로그램 네 번째 컴포넌트인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한 코로나 지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국립아동병원 사업과 전염성 1, 2차 사업을 보건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동병원 사업은 무유상 연계로 코피, EDCF와 협력을 하여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긴급대응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아동병원 협력 사업에 대해서 아동병원의 전 병원장이신 무라드 원장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드 원장님. loyihani amalga oshganda shundan bir yana yo'nalishi bor. Bu biz ya'ni kompyuterlashgan markaz bo'ladi. Ya'ni boshqasiga aqlli shifoxona deyishadi. Mana shu shifoxonada hozir hamma joyda bemorlarni davolashda kasallik varaqasini qog'ozda yozish o'rniga butun dunyo xos tablet sistemasiga o'tgan. Ya'ni qo'lda planshet bo'ladi. Planshet bilan bemor oldiga kelganda bemor qo'ldagi braslетdan uni butun ma'lumotni olib, ya'ni elektron holatda amalga oshiriladi. Va shu yo'nalishning yana bir tomoni yaxshi tomoniki, bemor xohlagan vaqtda, xohlagan joyda o'zini bilib olgan iPod orqali o'ziga kerak bo'lgan ma'lumotlarni onlayn darajada, onlayn sharoitda olsa bo'ladi. Ya'ni uydan turib o'z ID'sini kiritadi va shu zahoti o'ziga kerak bo'lgan ma'lumotlarni oladi. Bu HIS eng yuqoriga chiqqan texnologiyalarning bir sifatida aytsak bo'ladi. Hozir mana tablet sistemasi bizga o'rnatildi, juda ham yaxshi ish ketyapti va o'ylaymanki bu kabi informatsion texnologiyalarni bizning niyatimizda keyingi mana shu shifoxonada hozir hamma joyda bemorlarni davolashda kasallik varaqasini qog'ozda yozish o'rniga davrda viloyatdagi bolalar ko'p tarmoqli shifoxonalarga ham shu narsani tarqatish rejada bor. 2009년부터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1, 2차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 지원으로 추가 의료 기저제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2차 사업을 통해 2019년에 지원된 RT-PCR이 근본 코로나 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9년도부터 전염병 사업을 통해 교육받은 총 224명의 역학조사관들이 이번 코로나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3차 사업을 2022년 신규 후보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리라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긴급대응 프로그램은 코로나에 대한 긴급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 신종 감염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고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보건 지원뿐만 아닌 사회적 경제 분야의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까지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우즈벡 대통령 연말 국정연설에서 코로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감사 인사가 2차례나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하면서 현지 보건 파트너십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긴급 대응을 통해 중장기 신종 감염병 역량 강화, 보건 방역과 사회 경제 분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긴급대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즈베키스탄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올해도 500만 불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급대응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했군요. 2021년에도 긴급대응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잠깐!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DJ Drop the Beat. 코이카 좋아요. 코이카 아주 좋아요. 코로나 싫어요. 나빠요. 긴급대응 좋아요. 함께 극복 감사합니다. 막걸리 함께 극복 김밥, 극복 김밥.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